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의 합산은 LG 엔솔이 1등입니다. 1등? 네네. 전기차 부품 네네. 회사들에다가 좀 감사를 네네.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요즘 오늘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네네. 이차전지들 있어서. 네, 재고가 좀 있어서 재고를 먼저 떨구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하량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는 한 국내 배터리 셀업체, 소재업체들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 오늘 모신 분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그동안 있었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 뉴스들 다루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일단 그 배터리 출하량, 그다음에 전기차 네네. 판매 네네. 이게 지금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네. 뭐 현대차가 네네. 뭐 비중을 줄였다든지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일단 차량 전기차 판매 대수 출하량일까요? 그 네네. 부분 한번 좀 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전방 산업이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그 후단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현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한번 수익률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는 역시나 에코프로가 967%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1월달 대비 967% 여전히 견조한 전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조정은 받았지만 118%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선전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31%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7% 수익률을 나타냈고 포스코 퓨처엠이 151%, 코스모 신소재가 218%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금 월요일 찍고 있는 기준으로 양극재 쪽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조정이 나오고 일단 확실히 가장 많이 오른 거 위주로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상의 큰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굉장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계속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역시나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액에서는 솔브레인이 엔캠을 제치고 지금 이쪽 전액 쪽에서도 솔브레인과 엔캠의 순위 다툼이 치열한데 특히 솔브레인이 아마 이 IT 소재 쪽에 대한 실적 증가가 나오면서 아마 엔캠보다는 이 IT 쪽에 부각을 받아서 실적이 좀 상승률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분리막에서는 SKI 테크놀로지랑 WCP의 수익률 다툼이 재밌습니다.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 주간 단위로 바꿔가면서 나오는데 현재는 SKI 테크놀로지가 1등입니다. 장비주 단에서는 뭐 저는 계속 2등주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1등은 역시나 윤성 FNC인데 376%를 기록했고 2등 DNT가 223%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물론 추세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등주인 원자재 단에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2등주가 덜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는 오히려 2등주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3등주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하고의 그 수익률 격차를 줄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료의 수익률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장비 단에서는 윤성 FNC랑 DNT의 수익률 격차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2차 전지 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아직도 상당한 수익 구간이라 맞습니다. 네. 이런 어떤 변동성 뭐 참고 이겨낼 수 있겠죠. 네, 그 네. 장기 투자로 간다고 네, 네. 하면.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가 뭐 다 연초에 사신 건 아니니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나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왜냐면 계속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 최근 6월, 7월 달 상승률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물론 7월 달에 이틀 동안 많이 급락 나왔죠. 이틀 급락 나온 걸 감안해도 6, 7월 달에 합산 수익률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 단기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공매도 체크해드리겠지만 공매도 쇼커버 물량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거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조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계속 보자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성장성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 판매 동향인데요. 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전기차 이 배터리의 그 설치량 자체가 지금 2022년까지 연평균 5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판입니다. 6월 달까지 작년 6월 누적보다 203 기가와트시에서 304 기가와트시로 여전히 17년부터 22년 평균치만큼 50% 넘는 성장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별로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22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를 기록했는데요. 요거는 중국 포함입니다. 그래서 14.5%인데 23년 점유율도 여전히 14.5%를 기록했고 성장률은 50%를 기록했습니다. CATL은 여전히 제일 압도적인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CATL은 56% 성장했고요. 점유율은 36.8%, 점유율이 다소 좀 올라갔습니다. BYD는 물론 유럽과 북미에서는 거의 침투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1% 미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서 글로벌 시장 자체로는 15.7%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파나소닉은 오히려 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K온이 5.2%, 삼성 SDI가 4.1%.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권, 그다음에 SK온과 삼성 SDI가 5위권, 7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체적인 합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합산 점유율 자체가 조금 소폭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여주는 건데 CATL, BYD에 이어서 LG 엔솔, 파나소닉, SK온, CALB 이렇게 그 침투율로 돼 있다는 거고요. 탑3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탑3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가 아마 CALB 이제 연간으로 하면 CALB보다 지금 6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유럽에서의 출하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북미에서 24년도에 인디애나 그게 본격적으로 캐파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 출하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중국을 제외한 전체 시장인가요? 아니면 요거는 중국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엔솔이 3등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의 합산은 LG 엔솔이 1등입니다. 1등? 네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이 뭐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중국에서는 거의 뭐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근데 그래도 그나마 지난달에 되게 고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LG 엔솔이 중국에서 1.2 기가와트시의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연속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연평균 한 50%, 약 5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6월달 누적으로는 작년 6월달 누적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61만 6천 대 정도 지금 누적으로 616만 1,000대 정도 팔고 있고요. 지금 누적으로. 네, 압도적인 1등은 역시 BYD입니다. BYD는 지금 중국 내수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점유율 20.9%까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점유율이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북미 말고 유럽에서 판매량 변동폭이 커가지고 유럽에서 변동폭이 크지만 유럽에서 변동폭보다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BYD한테 판매량을 많이 뺏겨서 지금 6월달 데이터는 잘 나왔는데 1, 2, 3, 4, 5월달 데이터 보시면 계속 BYD한테 1등을 뺏겨서 지금 테슬라가 2등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14.4% 점유율 자체는 다소 올라갔지만 그다음에 SAIC는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이것도 점유율이 좀 소폭 줄었습니다. 4등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도 점유율이 소폭 줄었고 스텔란티스도 소폭 줄었는데 현대기아차 네. 지금 BYD랑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3위부터 10위권은 계속 다 쪼개기 그러니까 계속 수익률 변동폭이 크게 막 상승하거나 그렇게 크게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그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거는 BYD를 제외하고 2등부터 테슬라, 폭스바겐,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BMW, 심지어 12의 르노까지 다 지금 국내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BYD랑 상하이 자동차에만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중국산이 약진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랑 좀 다르니까. 네네네. 삼원계 쪽 우리는 삼원계 쪽은 계속 좀 성장세에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지역별로인데요. 네, 이렇게 중국 자체가 올해 보시면 58% 성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렇게 58%의 엄청난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이 4분의 1의 전체 판매 대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그 아까 BYD라든지 CATL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의 점유율은 소폭 줄었습니다. 오히려 26% 점유율에서 23%로 줄었고요. 북미는 지금 늘었습니다. 12.3%. 아시아가 조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 나머지 기타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 기타 아프리카나 이쪽이 기타 1.2% 차지해서 100%인데 역시나 유럽의 성장률이 좀 줄어들면서 유럽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국내 셀 업체들이 6월 달까지 상반기 누적은 조금 소폭 줄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장률에 대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개별 이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요. 6월 달 전기차 중국을 제외한 판매 대수, IBK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53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50%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6월 달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 대수에서 유럽이 31만 대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요. 미국이 64% 증가했습니다. 네, 미국이 13만 대. 이 미국에 대한 포지션은 점차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의 지금 전체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지금 70에서 7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폭풍 성장하는 거에 따른 분명한 이제 24년, 25년 하반기에 셀업체와 그 밑단의 소재 업체들의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셀업체는 약 매출과 이익에서 30% 정도 성장, 소재 업체들은 약 5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한 50% 가까운 성장,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막 7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한 80% 성장, LG화학이 한 4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83%인데 유럽이 58%, 미국이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부로 보시면 역시나 BYD가 압도적으로 6월달 판매 5월 달에는 BYD랑 테슬라랑 1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6월 달에 6만 대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BYD가 압도적으로 자국 내에서 판매 때문에 1등을 기록했고요. 2등 테슬라 20만 대, 3등 상하이 자동차 9만 대, 4등이 폭스바겐입니다. 9만 대, 5등이 길리 7만 대. 네, 길리는 요 볼보랑 같이 합작이라 보시면 되고요. 6위 스텔란티스 6만 대, 7위 현대기아 5만 대, 8위 BMW. 네, 요 순이고요. BYD가 브랜드 점유율로는 19.9% 1등을 기록했고요. 2등 테슬라, 3등이 상하이 GM입니다. 그리고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테슬라에 모델 3가 또 역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송 DM 이거 경차죠. 이게 BYD가 3위로 팔렸고 4등 유한 이것도 BYD가 3, 4, 5등은 다 BYD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체 모델 Y나 모델 3는 잘 팔렸는데 전체 판매량에서는 BYD에 밀렸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글로벌 시장에서 하여튼 이 순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치열하고요. 월마다 또 바뀌고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점유율 자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 네,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BYD가 사실 뭐 유럽에서 북미에서 판매에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이 길리나 스텔란티스나 현대기아차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북미에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매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중국을 제외한 53만 대 판매 중에 이제 보시면 그룹사로 치면 테슬라가 1등이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북미에서 총 48만 대 중에 13만 대를 팔았고요. 폭스바겐이 7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6만 대, 4등이 현대기아차가 5만 대, 5등이 BMW입니다.
그 유럽과 북미를 합산한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에 모두 국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현대 기아차에는 SK온이 들어가고요. BMW에는 삼성 SDI가 들어가고요. 폭스바겐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그 SK온 일부 물량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6월달 판매 대수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전부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점유율로 치면 테슬라가 24%, 여전히 압도적인 1등이고요. BMW가 2등 6%, 폭스바겐이 3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기아차가 5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판매량도 역시나 판매량도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모델 Y랑 모델 3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폭스바겐의 ID4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4등이 아이오닉 5고요. 5등이 500 일렉트릭, 요거 피아트거든요. 이거 스텔란티스 그룹입니다. 요 500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삼성 SDI 배터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달 미국 데이터를 쪼개서 보시겠습니다. 6월달 미국 데이터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요. 지금 50% 이상을 한 번도 지금 매월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량 자체는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4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스텔란티스의 약진이 좀 돋보입니다. 스텔란티스가 2등이고요. 근데 판매 대수 차이가 뭐 월등히 차이 납니다. 4만 대 넘게 차이 나고요. 스텔란티스가 2등이지만 침투율 자체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3등이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지금 보조금 못 받는데도 인센티브 주고 엄청나게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8.3%까지 점유율 올라왔고요. 네, 원래는 포드한테도 뺏기고 그랬는데 지금 3등까지 올라왔고요. 10,000대 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2026년까지 200만 대 전기차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대기아차도 물론 CATL한테 배터리 준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공격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커지면 SK온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SK온의 성장도 같이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북미에서 SK온 공장 가동률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90%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잘 가면 SK온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4등이 BMW, 4등, 5등 BMW랑 GM은 여전히 4등, 5등 꾸준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 자체가 10,000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좀 판매량 자체가 좀 부진한 수준이고, 반면에 그래도 BMW는 i3라든지 i4라든지 i7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 SDI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6월 달에 전체 유럽 전기차는 31만 대를 팔았고요.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거는 뭐 미국보다 훨씬 기대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BEV는 순수 전기차고요. PHEV는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시면 21만 대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0%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유럽은 재밌습니다. 1등과 2등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1등이 압도적으로 1등은 폭스바겐 그룹인데요. 21% 점유율이고 2등 스텔란티스 그룹이랑 한 6% 정도 차이 납니다. 1등 폭스바겐 65,000대라면 2등 스텔란티스 그룹이 45,000대로 2만 대밖에 차이 안 나서 이건 7월달 데이터에 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3위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대를 기록했고요. 46,000대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단일 품목에 대해서는 잘 팔렸지만 전체 판매량이 소폭 줄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는 BMW, 5등은 길리입니다. 근데 1등부터 4등까지 다 국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 부품 네네. 회사들에다가 좀 감사를 네네.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요즘 오늘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2차 네네. 전지들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출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글로벌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 현대차 그거 말씀드린 거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재고 조정을 하는 관계에서 약간 부품 좀 줄이는 부분이 재고가 좀 있어서. 네, 재고가 좀 있어서 재고를 먼저 떨구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6월달 전기차 침투율 보시면 미국은 여전히 10%가 안 됩니다. 9.6%고 유럽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네,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이건 신차 기준이고요. 24.5%. 미국은 한 5배 정도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고 50% 기준으로, 유럽은 한 2.5배 정도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30% 정도 침투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침투율이 계속 급격하게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글로벌 전체 배터리 출하량도 64.9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전체 출하량도 견조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전년 대비, 네, 확실히 중국은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해서 35.2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유럽은 전년 대비 59.7%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전년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출하량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는 한 국내 배터리 셀업체, 소재업체들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이제 LFP 배터리 관련, 요거 그 전에 글로벌 배터리 개별 기업단으로 보시면 CATL이 글로벌로 중국 포함해서 44% 성장했고요. LG 엔솔이 33% 성장했습니다. 중국 포함해서. 네, 중국 포함입니다. 빼면은 달라지겠죠. 네, 중국 빼면 달라집니다. 지금 LG 엔솔이 중국을 제외한 밑에 데이터에서는 9.3기가와트시로 합산해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아까 중국 포함이고요. 중국을 빼고는 LG 엔솔이 1등입니다. 유럽과 북미 합산 1등 9.3기가와트시고요. 전년 대비 65% 성장했습니다. 근데 다만 CATL의 성장성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CATL이 115% 성장해가지고 지금 8.2기가와트시로 LG 엔솔하고의 1.1기가와트시 차이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51% 성장한 4.5기가와트시고요. SK온이 28%, SK온이 지금 북미에서 가동률 회복되면서 2.9기가와트시로 4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5위권입니다. 아까 전체 글로벌 순위에서는 삼성 SDI가 뭐 7위권, SK온이 5위권인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SK온이 4위, 삼성 SDI가 5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SDI가 전년 대비 25%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제 CATL이 이게 지금 114.8% 연간 성장하는 거는 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그 장착된 그 테슬라 그 모델 3, 모델 Y가 상당히 아까 판매량에서 1등, 2등을 다퉜다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자체도 지금 저가 차종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이따 LNF 실적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가 차종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는 CATL에 좀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그건 계속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ATL도 그 사활을 걸고 지금 네, 덤비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어쨌든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잘 네. 중국은 빼고 나면은 계속해서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1등부터 3등, 4등을 계속 그 순위권에 뺏기지 않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LFP 침투율 관련돼서 계속 체크를 해드리지만 6월달 전체 글로벌 LFP 침투율은 38%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국을 제외하고 LFP 침투율을 보시면 8%밖에 안 된다. 그렇죠. 유럽이나 북미가 공격적으로 LFP를 사실 채택할 것처럼 보이지만 테슬라 차종에만 일부 채택하는 거고요. 테슬라 외의 차종에서는 아직 채택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LFP 배터리에 대한 침투에 대한 과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오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만 LFP가 63% 침투율이고요. 유럽은 심지어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LFP 대체할 게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단결장 양극재, 하이만간, 그 다음에 미드니켈, 이게 아마 25년도에 대거 상용화되면 아마 LFP 침투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